오늘 날씨처럼 우리 증시도 온도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일단 다행이긴 한데 참 이 와중에 지하철로 출퇴근하시거나 낮에 볼일 보러 다니시는 분들 큰 불편 없으셨나 모르겠네요. 서울 지하철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는데 근데 저는 아예 지하철이 안 다닌 줄 알았는데 운행을 하기는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민노총과의 쇼부입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뭐 누구의 편이라기보다 노사 양측 다 해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입장을 다 존중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리고 경제 주체로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윤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테슬라 제조 공장 그 기가 팩토리 유치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기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을 최우선 최유력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까지 일단 현재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 계약 관계로 따지면은 MOU나 AOU까지는 아직 안 갔고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 초기부터 민노총으로부터 우리가 니네 요번에 제대로 한번 길들이겠다. 보수 정권 잘 걸렸다. 이런 선전포고 비슷한 이제 통지도 받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지금 강대강으로 이번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물연대 한번 봐줬지만 이번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게 이러다 진짜 큰 싸움이 나가지고 큰 파열음이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우려가 큰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일단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로 생각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후문이 들리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어떤 물류 시스템이나 기술력이나 뭐 다른 건 다 일본보다 높이 사는데 다만 하나 이제 한국의 강성 노조 성향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많다. 뭐 지난번에 GM도 그랬고 뭐 하여튼 외국 자동차 회사 뭐 완성차든 부품 제조사든 하여튼 한국 들어오면은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했잖아요. 특히 자동차 쪽은 우리 한국 노조하고 결이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대부분 난항을 겪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 외신에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윤 대통령이 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내 준설에 대해서 어떤 맞춤형, 요 테일러드 그 딜을 합의하려고 한다. 요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은 무노조, 비노조 사업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 직원을 이제 단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뭐 철마다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미국처럼 해고를 편하게 뭐 그런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또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직원 하나하나 감시 시스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현대차 생산시설에서 문제됐던 뭐 유튜브 보면서 조립하고 또 미리 저 앞에까지 막 가가지고 작업 다 해놓고 나가서 담배 피고 이제 근무지 맘대로 이탈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쉽게 만들든가 하여튼 아직 확실한 건 안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는 사실상 우리 한국 노조 감성으로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덕 고용주 막 노동 착취 막 이 수준의 거의 맞춤형 옵션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보도에 대해서 테슬라 측은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래서 더더욱 이번 이 물류 파업 요게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도 그리고 민노총으로서도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이거죠. 윤 대통령은 여기서 민노총에다가 굴복을 하면은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들을 소리가 뻔하죠. 거 봐라. 내가 이래서 일단 한국 간다고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간만 본 건데 결국 미스터 프레지던트 유 당신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왜 했냐 이런 소리를 또 듣는 거잖아요. 그럼 개망신 당하는 거고 또 이제 민노총도 이번에 만약에 물러서 가지고 테슬라가 정말 개선 장군처럼 한국에 무혈 입성하고 또 앞에 얘기한 뭐 맞춤형 조건으로 노조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겠다고 나서면은 민노총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수학철을 만났다가 요거 좀 연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뭐 포스코가 민주노총 탈퇴한다고 어제 기사 났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도 보니까 잘했다는 쪽이 압도적이고요. 주가도 오늘 보니까 이거 뭐 호재라고 판단을 했는지 아까 포스코 스틸리온 이 주가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대기업 다 이탈하고 외국계 기업들 한국 들어올 때마다 그냥 아예 노조 무시하고 쌩까고
그렇게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이러다가는 정말 민노총의 입지가 이번에 완전히 꺾일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노사정 한판 승부의 최대 변수는 바로 테슬라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이 회사랑 특수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히 앙심을 품을 일도 없는 그냥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제가 친한 동생 공기업 다니고 굉장히 안정적인데 결혼할 여성분하고 둘이 1억씩 모아가지고 이제 통장에 2억 놔두고 이걸로 이제 청약 받으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미리 해놨고 이제 내년 초에 그 집에 입주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 후배가 조금 돈 더 불려보려고 그 중에서 1억만 꺼내가지고 올 초에 들어간 게 한국전력, 풀무원, 그리고 카카오뱅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막 마음 아프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누가 또 얘기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바로 이수화학이라고 여기 이제 상장 기업이잖아요. 여기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개떡락, 폭락, 폭망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제 별안간 분할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아니 그 기업 주식을 사면은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사회 열어가지고 인적 분할 결의했다고 그러면 주식 가진 사람들은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종이 한 장 건네받고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동업자야. 하여튼 내용은 이수화학이 화학사업부문 이수케미컬을 분할 상장시킨대. 아니 화학이 케미칼 아니에요? 아 이거 무슨 번역기식 분할도 아니고 이수화학이 케미칼을 분할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JYP 엔터는 박진영이랑 연예 이렇게 세 개로 쪼개요? 그럼 삼성물산은 삼성이랑 워터랑 마운틴으로 갈르냐고. 그리고 요새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잘 나가는 레몽레이는 드림하고 휴먼으로 쪼개냐고 그러면. 하여튼 이 이수화학이 그 주력 사업은 전고체 배터리 이건데 대부분 주주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주식 샀는데 이번에 케미칼이 황화 리튬 그쪽 분할시킨다고 이 지분 80%를 억지로 떠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물적 분할로 다시 IPO를 새로 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또 그리고 돈 거둘 자신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인적 분할로 기존 주주 챙겨주는 척하면서 또 종이 장사하려고 지금 회사 쪼개는 건데 근데 먼저 인적 분할한 현대백화점하고 OCI 같은 거 보세요. 뭐 물적 분할은 기존 주식이 희석되는 거라 악의적인 거고 인적 분할은 그런 거 아니라고. 존속법인이 지분 50% 이상 가져가니까 경영이 안정적이고 또 지분법 평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인적 분할은 착한 분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현대백화점이랑 OCI 주가는 왜 그런데? 근데 참 이게 지금까지도 이런 분통 터지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많았고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 그런 이제 잠재적 분할 기업들이 아직도 수두룩 빽빽한데 미국은요. 거기 이제 오늘 이수화학 얘기 나온 김에 같은 화학 업종에 3M 있잖아요. 3M. 근데 미국은 참 주식을 우리처럼 숫자로 안 붙이고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문자 코드를 쓰는데 여기 3M 심볼이 MMM이야. 이거부터 뭔가 좀 폼나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좀 사대주의자 같나? 아 그럼 여기서 주의 환기 차원으로 제가 MMM으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M 마더 M 마운틴 M 마이클. 그러니까 이게 뜻은 뭐냐면은 M 마더 엄마가 두 번째 마운틴 불륜산악회 가가지고 세 번째 마이클하고 놀았대. 아무튼 미국의 같은 화학 업종 3M 얘기하다가 지금 마이클까지 갔는데 여기 사업 분야가 26개예요. 뭐 화학은 물론이고 지난 코로나 때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그리고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각종 그 진단용 의료기기, 수술 장비 그리고 제조업에서 막 공구, 공장 자동화 기기, LCD 자동차 부품 뭐 진짜 별거 다 있어. 창업이 1902년. 그러니까 지금 120년째 존속 중인 그런 기업인데 근데 아직 단 한 번도 분할 상장을 안 했습니다. 설립년도 1902년. 그럼 우리는 이 1902년에 뭐 했냐? 뭐 고종 황제가 커피를 처음 마셔보고 커피 향에 푹 빠져가지고 뭐 계속 이걸 즐겨 마셨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또 이 1902년에 유럽에서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창단을 했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3M이 노벨상 수상자 영입해가지고 화학기업을 창립했는데
우리는 당시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조선 왕실이랑 국사를 그냥 아주 그냥 떡 주무르듯이 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던 그런 때라고. 그리고 당시 조선의 이제 군대가 뭐 최신식 무기가 있어, 제대로 된 무슨 막사나 시설이 있어.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조선 군대는 정말 몸빵으로 진짜 목숨 걸고 나라 지킬 때인데 그 병사들 월급을 슈킹해가지고 이모곤란 터졌다고 그때. 근데 당시 그때 미국에는 니콜라 테슬라라는 발명가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이 이름 이제 대부분 아시는데 원래 이게 발명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먼저 이 사람 성을 따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니까 여기 이제 전기 트럭 만드는 회사에서 니콜라를 또 따가지고 그 이름으로 전기차 제조사 기업명을 만들었다 이거죠. 하여튼 당시 테슬라 이 양반이 그때 1900년대 초반에 무선 통신 기술이랑 엑스레이를 발명해가지고 특허 신청까지 마쳤어. 근데 당시 우리 조선은 뭐 어린이가 복통이 심할 경우에 개구리를 산채로 삼키게 하여라. 또 임산부는 탕약을 먹으면 태아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오한이 들면은 가재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각종 기생충 막 식중독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임산부가 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고 나면은 원인을 밝혀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산부가 그렇게 저 세상으로 세상을 등졌다고 이걸로 산 사람한테 한을 품고 해코지 할 수 있다고 굿을 막 했대. 런하 반갑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정보 민주화에만 매진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원래 복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바로 12월 달이 시작이 되고요. 그럼 이제 바로 금요일에 미국 11월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참, 이번 주 이제 초반에 고용지표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항상 미국 정부 비농업 고용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그 이틀 전에 수요일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이게 아주 좋은 예고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2월 시작이 목요일이라서 요 ADP가 더 늦게 공개되는 특이한 달이라고 했는데 ADP에서 요걸 봤는지 이번에는 첫째 수요일이 아니라 그냥 아예 오늘 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제 12월 FOMC 보름 앞둔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은 0.5%포인트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서프라이즈로 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다시 나오면은 이제 산타 랠리는 고사하고 지난 단풍 랠리도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CNBC에서 이제 매드머니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 요즘 요분 진짜 작두 탔어. 특히 경제 지표하고 연준의 그런 해석과 그런 적용에 있어서는 완전 쪽집게인데 이 양반이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만약에 예상을 넘어가지고 또 견조하게 잘 나올 경우 12월 14일 FOMC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인 인플레 대책이라고 은유적으로 말했지만 이게 결국 이번 고용지표 또 너무 눈치 없이 잘 나오면은 연준은 너 잘 만났다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번에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보통 계절적 특성으로 봤을 때 11월 비농업 고용이 변동성이 좀 크다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있는 달이라서 고용이 어떨 때는 팍 늘어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이제 구직자들이 어차피 추수감사절 연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쉬고 나서 빨간 날 지나고 나서 취직하자 이런 쪽으로 쏠리면은 또 11월 고용이 이례적으로 부진할 때도 있고 뭐 그랬대요. 근데 또 이렇게 연말 고용이 또 변동성 더하기 연속성까지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11월하고 12월 고용이 앞에 얘기한 그런 변수들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11월이 부진하면 12월이 갑자기 또 확 올라가고 아니면 11월 고용지표가 좋으면 12월에 갑자기 또 부진하고 이렇다 그러네. 그러면은 11월 지금 이번 지표 잘 나오면은 짐 크레이머가 말한 대로 이거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자신감 갖고 또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나오고 만약에 11월 고용이 부진하면은 그럼 12월 고용이 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이거 진짜 너무 답정너 아니에요? 답정너? 근데 이 답정너 시나리오 조금 억지 같지만 실제로 올해 연준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은 진짜 억가 그 자체예요. 4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 제가 경제학 전공하고 금융권 나와가지고 20몇 년 동안 이런 거는 진짜 보지를 못했어. 이거를 올 초만 해도 누구 하나 예상했던 사람이 있냐고. 근데 뭐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발길질 했는데 한 번 더 해가지고 5번 연속 못하리라는 보장도 없죠 뭐.
다음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은 물론이고 월가 분위기 전체를 주도하던 빅테크들이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인데, 특히 뭐 구 페이스북, 요 메타 플랫폼즈 이런 거는 진짜 주가 차트를 보면은 야, 이건 진짜 산다라박 머리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모간 스탠리, 시티그룹, 그리고 운용사 루프 캐피탈 이런 데가 전부 한 목소리로 빅테크 지금 떨죽 할 때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중에서 애플의 경우는 지금 중국 공장 그 봉쇄 때문에 덩달아서 고난의 행군 중인데, 그럼에도 중국 이슈 반영한 애플 실적 전망이 너무 과도하게 디스카운트가 됐다고, 그래서 저가 매수하라는 쪽으로 다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간 스탠리에서 현재 저평가됐다고 매수하라고 콜 외쳤고, 다음 저의 친정 시티그룹은 아마존에 대해서 연말 쇼핑 기대감으로 아마존, 그러니까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 사상 최고 매출 봤지, 이제는 크리스마스도 다 온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최선호 리스트에 아마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연말 수혜주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빅테크에다가 이제 추가로 미국 대표 유통 소비 업종들도 매수 의견이 쏟아지는 중인데, 미국의 CJ 대한통은 이 UPS에 대해서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매수로 업그레이드 했고, 모간 스탠리는 보잉에다가 매수 의견, 그리고 구겐하임은 Let it go, 예, 시즌이 왔다 그러면서 디즈니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미국도 경기 사이클이라는 건 다 있는데, 이 미국 빅테크하고 대기업들은 진짜 정말 찐 제대로 된 진정한 다국적 기업 클래스라서 그런지 이런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진짜 넘사벽의 위상이랄까? 주가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주요국 경기 사이클에 보면은 중국이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기 바닥도 그렇고 하여간 제일 먼저 찍고 앞으로 나가는 중이고, 그 뒤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바닥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고, 반면에 유로존하고 미국 그리고 일본은 아직 제대로 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기 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S&P 글로벌의 이코노미스트 베스 안 보비노는 내년 2023년에 미국은 경기 침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까 그 사이클에 보면은 이제 경기 둔화 국면으로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으로까지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S&P 측에서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 하기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이미 시그널이 떴다. 그렇지만 아직 연준의 긴축 조치를 유턴시킬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는 둔화되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여기 겹치면은 미국은 결국 침체에 돌입한다. 이런 설명이고요. 여기다가 또 러우 전쟁 그리고 양안 갈등,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 문제죠. 거기다가 시진핑 3기 출범과 동시에 인민 통제에 돌입하면서 중국 경제마저 지금 내수가 막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내년에 등장할 이 모든 블랙스완 떼들을 한데 묶으면 곧바로 글로벌 공급 체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달력이 한 장 넘어가 가지고 올해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 그리고 목요일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일정은 내일 새벽 3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최대 경제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당연히 미국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내년 전망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새벽에는 그 내용이 낱낱이 드러나 있겠죠. 다음에 내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IRA, 그 인플레 방지 법안, 거기서 이제 외국 기업들 배제하는 이 안에 대해서 항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외교적 수사로 하면은 우려 표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중요하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미국 경제 지표는 고용 이직 보고서 졸츠. 근데 이제 이번 게 거의 2달 전 결과여가지고 시차가 좀 있으니까 앞에 얘기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내일 나오면은 이게 금요일 미국 정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의 어떤 맛보기 스푼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맛보기 스푼 얘기하니까 베라 먹고 싶네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체리 주빌레, 슈팅스타, 뉴욕 치즈 케이크. 이상 TMI였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제 날도 춥고 뭐 그렇지만 인행 친행으로 오늘 댓글에 가장 많은 좋아요 따봉 받은 분께
베라 상품권, 그것도 뭐 째째하게 콘 하나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냥 온 가족 드실 수 있는 파인트급으로 제가 상품권 하나 쏘겠습니다. 많은 댓글, 그리고 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다음 또 내일 무시 못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미국에 있는데 이게 바로 10월 개인소득하고 PC 인플레이션. 이제 FOMC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랑 고용이 사실상 어떤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미국에서는 내일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뉴럴링크, 이게 이제 기술 공개를 발표하는데, 이거는 사람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을 연결하면 하드웨어처럼 막 업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현재 돼지까지는 일부 성공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번 12월 1일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진짜 어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넘사벽 기술인 게, 뭐 이게 가까운 미래든 뭐 언제든 하여간 이 뉴럴링크 기술이 완성되면은 외국어,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영어 패치 뇌에다가 업로드 쭉 하면은 내가 막 영어로 자동으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운전면허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운전면허 패치 사가지고 그거 업로드 하면은 운전 다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전문직 일자리도 다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뭐 이번에 이제 헬기 사고 났잖아요. 근데 헬기 조종 이것도 그냥 뇌에다가 컨텐츠 깔면은 바로 그 사람이 헬기 조종사 되는 거고, 뭐 검사 판사도 법전을 통째로 업로드하면 되는데 사람의 기억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판결 나올 거 아니야. 대신에 의사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다를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지식이나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동물적 감각이나 이런 게 이제 순간의 판단을 좌우하는데, 또 이게 순간적 판단이 사람 목숨을 결정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뉴럴링크 기능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 뉴럴링크 관련 기술을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니콜라 테슬라 얘기 나왔지만, 재작년인가 이 테슬라가 만드는 세미 트럭을 펩시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게 내일까지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다음 내일 우리는 11월 수출입 동향 지표 나오고,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 간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 지금 건설사 이런 거 말고 네이버가 요즘 뜨고 있죠. 그 관심이 네이버에 쏠리고 있는데, 늘 말하지만 우리가 다 알았을 때는 뭐다? 생략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도 개최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나올 걸로. 다음에 내일 12월 1일, 이 바로 12월의 첫날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 이 삼성전자가 정기 인사와 함께 뉴 삼성 비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뭐 삼성전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온다, 나스닥 상장 얘기한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고, 대신에 지금 국회에 삼성생명법 이것도 이제 상정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 측의 입장 표명으로 글쎄 어느 정도랄까, 뭐 안 그래도 우리도 인정하는 바다, 이제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는 우리도 지배구조 정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 언급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다음 또 증시 일정 하나는 내일부터 전력거래가 상한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관련주가 한국전력이고, 다음 내일 동원 F&B가 동원 참치를 비롯해서 제품 가격을 12월 1일자로 평균 7%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